자, 19번 보겠습니다.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맞는 걸 고르는 거거든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4번이에요. 4번 가서 설명드리고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4번 맞는 거 답 체크하시고요.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자, 여러분, 이 뒤에는 읽을 필요도 없어. 지금 공소사실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재산상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가 없다 그랬었죠? 이런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 나오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소장에는 적어도 어떤 피해 사실, 그죠? 이득을 취했던 어떤 피해 사실이 정확하게 산정해서 정확하게 특정돼야지 됩니다. 그 여기 보시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형법뿐만 아니라 특별법으로도 그죠? 다 안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여기 동그라미 4번에 대한 사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으로든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재물 또는 재산상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뿐만 아니라 형사특별법으로도 전부 다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일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 형사님 제가 지금 절도를 당했습니다. 그러길래 아 그러세요? 그거 고소하시려고 오셨나요? 했더니 예 그래서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여행 갔다 왔는데 집안에 지금 문이 따져 있었고 가재도구가 흐트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걸 잊어먹으셨나요? 했더니 잊어먹은 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누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짐작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성명불상의 가해자로부터 품면불상의 물건을 잊어먹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범죄 사실이 특정돼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똑같은 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피해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법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 또는 검사가 정확하게 그 피해 가액, 그죠? 재산상의 이익 또는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얼마다, 뭐 1억이다,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됩니다. 되셨나요? 예. 뭐 여기 가운데 거 읽을 것도 없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어쨌든 그 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법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죠?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으로 한번 가보자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을 포함한 잠깐 스톱. 자, 지금 후단 얘기하고 있죠. 후단의 강도죄 뭐라 그래? 이른바 강제이득죄라고 지금 명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이득과 관련된 거야. 물건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줄 읽어볼 때 어떻게 돼? 재물을 포함한 물건이잖아. 물건은 제외돼야 되지. 이득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또 엉뚱한 소리니? 요 부분이 틀린 거야. 물건은 포함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형법 333조를 한번 보여드릴게. 자,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보자고. 여기 보시면은 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이렇게 나왔죠. 여기까지 끊어보자. 끊어보면은 지금 여기에는 물건이죠. 그죠? 근데 이 앞에 전단 말고 후단에 보면은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 하여금 이 취득하게 한 자니라 나와 있죠. 그래서 후단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얘기했단 말이야. 이익죄. 그죠? 이익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단에는 물건이고 후단에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야. 되셨나? 전단에는 이익, 후단에는 뭐야? 이익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형법의 기본 지식인데, 그죠? 재물범죄의 형법 기본 지식인데 재물죄이자 이익죄가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형법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해놔. 재물죄에서는 세 가지야. 공갈죄, 사기죄, 강도죄. 공사강으로 기억하셔. 자, 다시 한번 재물죄이자 이득죄는 뭐라고요? 공사강이야. 되셨나?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셔서 자, 1번은 해결했고 2번 보자고.
갑이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했답니다. 자, 이 경우에 자,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여기 성행위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업소 같은 거예요. 그죠? 섹스촌, 업소, 그죠? 텍사스 같은데. 자, 그런데 가갖고 아가씨 저하고 한번 하면은 저 얼마예요? 했더니 뭐 10만 원이다.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아가씨하고 약속하고 나서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 돈을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저 뒷문으로 몰래 살그머니 도망쳐 버렸어요. 자, 이 경우에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사기가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물론 여러분 보세요. 성관계를 가져서 성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인 거 아시죠? 그죠? 근데 판사들은 어떻게 봤냐면은 자, 저울을 보자. 저울을 갖다가 놔뒀을 때 그 창녀가 그죠? 업소 아가씨가 성관계를 가져서 재물을 형성하는 그러한 불법하고, 하나는 이 사기꾼이 그 아가씨하고 섹스하고 나서 섹스 대금을 갖다가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는 나쁜 짓하고 저울질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나쁘냐는 거야. 이 바로 범죄자가 섹스 대금을 갖다가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는 요 행위가 더 나쁜 짓이죠. 그죠? 그래서 판사는 바로 이 두 번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저울질을 했을 때 이러한 행위를 더 엄벌해야 되겠다 해갖고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으로 봤습니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알아두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성관계 자체가 재산상의 이익은 아니겠지만은 성관계 자체가 재산상의 이익은 아니지만 여기 뭐예요? 그 성관계를 하고 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해놓고 나서 돈 지불하지 않고 뒷문으로 도망치면은 그것은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에 보면은 갑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매출 점포에 허위 서명하게 하고 교부받아 소지했대요. 끊어보자. 자, 이 경우에 폭행 협박을 했다는 것은 뭐냐? 지금 강도지 이거. 그죠? 그래서 뭐예요? 매출 점포에 서명하게 했어요. 사지도 않은 물건을 샀다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이었어. 그러면은 먹지도 않은 음식을 먹었다고 거기 서명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사장이 그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죠? 허위 서명하게 하고 교부받았다는 것은 뭐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취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 이제 강도 또는 공갈 정도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는데, 우리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서명하죠? 그죠? 뭐, 근데 종이 쪼가리 매출점표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자 그 결제판에다가 서명하는 날에 좀 서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 판례라고 하고 매출점표라고 뭐 이렇게 종이 쪼가리에 나온 것 같아요. 알아두셔. 어쨌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거야, 이것도. 예. 자, 어쨌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